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여러분. 자, 교재 자바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자, 저희가 C와 자바 코드 표현을 다르게 해서 7가지 코드를 보기로 한 마지막 시간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객체장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기출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에, 자, 스트링 클래스와 관련된 문제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유클리드 호재법과 관련된 이 문제,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메소드가 3개 나오는데요. 자, 3개의 메소드가 클래스 하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객체장, 자바, 프로그램. 얘는, 그쵸? 프로그램은 실제적으로 클래스, 그쵸? 네. 클래스들로 구성이 돼요. 그쵸? 네. 자, 그리고 클래스들 속에는 처리를 위한 함수, 멤버 함수라고 하는 메소드들이 있어요. 자, 실제 클래스 속에는 속성이 있고요. 네, 메소드가 있는데 저희 정보처리 실기에서 언급하고 싶은 건 알고리즘이에요. 자,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메소드 중심으로 되어 있고 메소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 코드를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메소드들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꼭 하나 있다면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메인 메소드. 그리고 나머지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메인 메소드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모듈화하는 단위를 자바에서는 메소드로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클래스 속의 메소드. 자, 앞에서 본 코드는 그런데 어떠냐면 이 클래스도 여러 가지니까 이 메소드 저희가 지금부터 3개 볼 텐데요. 이 중에 하나가 다른 클래스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코드는 3개의 메소드로 구별을 하고, 그렇죠? 하나의 메소드 안에 있는 구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 클래스를 지금 염두에 두고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적고요.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기능은 뭡니까? 유클리드 호재법이에요. 자, 유클리드 호재법 GCD, LCD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중에 GCD만 구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최대 공약수. 제일 큰 공통된 약수. 자, 이 부분은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출제가 이전에 언급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개편되기 전에. 자, 근데 개편된 이후에 언급된 적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유클리드 호재법에서 자, 정수를 입력을 받아요. 정수 2개를 가지고, 그쵸? 정수 2개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입력을 받는데 이 정수 XY를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크기 비교를 해서 큰 수와 작은 수 해서 앞에 수를 큰 수로 도울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수, 작은 수를 비교하는 동작인데 만약에 그렇죠? 예, 입력되는 앞값과 뒷값에 큰 수 부분에 들어가야 할 X 부분에 작은 수가 들어가 있고요. 작은 수 부분에 큰 수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수합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수합 메소드. 항상 수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우리가 X가 Y보다 크니 물어봐서 네, 크다 그러면 네, true이면은 수합 메소드 처리를 안 해요. 그쵸? 네. 자, 그런데 만약에 크니 물어봤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 우리가 수합에 가게 되겠죠. 그쵸? 예. 반대로 Y가 더 크거나 같냐라고 묻을 때 예 하면은 또 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수업을 처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자,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GCD 구하는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나머지를 통해서
그렇죠? x를 y로 나누는 나머지 값을 반복 처리해서 GCD를 구하는 이 방법을 반복 구조로 설명하기 위해서 GCD 메소드를 수행을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결과를 메인 메소드에 줄 겁니다. 자, 여러 개의 메소드 또는 함수가 나올 때는 그 함수 간 또는 메소드 간의 호출 순서, 다시 얘기하면 실행 순서를 여러분이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GCD와 관련해서는 앞에 C 코드 설명하면서 자세히 디버깅까지도 해주고 우리 수학에서 나오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방법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자바에서는 그냥 단순히 GCD 로직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실행의 순서를 보자. 자, 메인도 자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클래스 소개. 클래스 이그잼 7 속에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의 메소드가 있죠. 하나, 둘, 셋. 자, 그 중에서 C 언어의 메인 함수와 같이 외부에서 실행의 시작을 어디요? 여기요.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메인 메소드를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수압 부분을 호출할 수도 있고 GCD 부분은 매번 호출을 해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수압 부분 함수, 그쵸? 메소드 또는 자 GCD는 항상 메소드 호출을 해야 되겠죠. 같은 클래스 내에서 다른 메소드 간의 호출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압 부분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선택적인 상황이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if 속에 있고요. GCD는 결과를 구해 오겠죠. 자, 그래서 메인 코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수압 그리고 GCD 코드 순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메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에서 뭘 하지? 입력, 처리, 출력의 기본 구조가 보여지고 처리 부분은 다른 메소드로 호출을 했죠. 자, 메인에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은 입력, 처리, 출력, 기본 구조 살피시고 자,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캐너 클래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스캐너 클래스와 관련된 임포트 수행을 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에 대한 입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았습니다. 두 개나. 그럼 첫째 수, 둘째 수. 자, 그리고 나서 입력 부분이 여기 있겠죠? 입력 부분. 자, 그리고 처리 부분이 있어요. 처리 부분. 일단 따져야 되는 두 부분이 있고요. 자, 처리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함수 호출 구조로 GCD 나와 있고, 자, 결과 출력하는 GCD의 결과. 그죠? 최대 공약수는 R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R을 출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프린트 ln 했습니다. 자, 그럼 두 수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C 언어에서는 x, y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정수를 x, y를 다른 함수에 전달을 하는 과정, 특히나 수압 부분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배열 구조에 담았다라는 거죠. 배열. 자,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담는데 준비를 잘 보세요. 자, C 언어 코드에서는 어떻게 했죠? 인트 x 쉼표 y 이렇게 했는데요. 자, 그럼 따로따로 있는데 이걸 전달하는 수업 부분에서 콜 바이 레퍼런스, 어드레스 부분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말이 좀 어렵죠? 얘를 x, y를 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원 배열, 그러니까 두 개를 묶은 1차원 배열, 두 개의 요소인 인트 배열로 A 객체를 형성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입력 상황이 좀 다르구나. 그리고 결과 있는데 R 부분 준비하고요. 예. 자, 메시지 출력을 위해서 두 수 입력하시오. 그리고 첫 번째 수는 뭐죠?
두 번째 수는 뭐죠?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프린트인 것도 이쁘겠네요. 그쵸? 프린트 ln도 좋고요. 이 두 부분은 프린트 해도 무난하게 좀 예쁘게 출력이 될 거고요. 두 수는 무엇과 무엇이 입력됐다라고 해서 자, 플러스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최초에 입력된 수, before에 대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두 수를 무엇과 무엇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냐면요. 64와 24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입력되는 수가 24, 64. 그렇죠? 네, 이렇게. 자, XY라는 표현은 C코드에서 했었고요. 저희 자바 코드에서는 그럼 XY 대신에 어떻게? 1차원 배열 객체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로 입력을 받는데 A 배열은 두 개의 요소를 관리하는 배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0번째, 1번째 해서 입력을 두 개를 받을 거예요. 자, 배열과 관련해서 공부한 지가 좀 되셔서 헷갈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인트, 자, 객체 생성이에요. 진짜 더 정확하게 NEW, 인트 E라고 하면 두 개의 인트, 정수, 객체를 생성하여라. 그래서 두 개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것을 인트형으로 해서 이름이 있는 배열 객체 A에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int A는 자, 객체 두 개예요. 우리 지금 이 코드에서는 A가 연속적으로 정수 공간 두 개를 이렇게 확보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공간도 정수 객체고요. 이 공간도 정수 객체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표현할 때 A의 요소 인덱스는 0번지다. 자, C 언어, 자바 언어 공통되게 배열의 시작은 A죠. 순서도만 1입니다. 여러분 순서도와 차이 기억을 하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수 두 개를 new 해서 system.in 객체로 받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next int 메소드가 std input 객체에 들어가서 입력받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내용을 입력받아서 정수로 만든 다음에 A의 0번지에 1번지에 차례대로 두 수를 겨장을 합니다. 자, 저희 24와 64 입력된 상황이라고 하지요. 네, 그러면 출력해줬고요. 자, 제가 수압 부분을 항상 호출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생각나시죠? 어떤 상황? 자, if 만약 뭐뭐라면 수합해라 라고 해서 이번에 보는 if는 단순 if문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코드가 여러 줄이 나올 때는 이렇게 축약이 돼요. 원래는 if 해서 A의 0번지에 있는 값과 A의 1번지에 있는 값이 그쵸? 네, 앞에 있는 게 더 작으니? 라고 판별하는 조건식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압함수를 호출하겠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자, 이렇게 그냥 밑으로 진행하겠다인데 자, if else 구조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자, 참일 경우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짓일 경우에는 특별히 해줄 일이 없어요. 그쵸? 자, 근데 else가 이렇게 할 일이 없이 그쵸? 수행 내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단순 if문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뒤의 요소라고 합시다. 자, 앞에 원래 큰 게 와야 되는데 우리가 정한 역할적으로 뒤에는 작은 게 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뒤에 게 더 크대요. 그러면 교환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두 요소를 교환 처리하는 메소드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을 하셔야 되죠. 수압. 자,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입문문에서 수행할 문이 한 문장이라면 이렇게 생략 가능해요. 가로를 생략하는 거 좋지는 않아요. 원래 코딩을 한다면 생략하지 마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표현에서는 이렇게 한 줄만 수행해야 할 내용이 있을 때 생략. 게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들여쓰기. 그죠? 하면 너무 명료하게 보이는데, 그죠? 라인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 오른쪽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요 문장만 수행한다 해요. 자, 그럼 그렇지 않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 다음 문장 수행해도 돼요. 그죠? 네, 그 상황은 교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교환할 필요가 있다. 자, 교환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두 정수를 GCD 함수에 보내고 결과를 R에 가지고 와서 R을 출력하고 끝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살펴보실 때 A는 뭐예요? 지금 24가 있고 64가 있는 상태에서 뒤에 있는 64가 지금 더 작아야 되는데 크네. 그러니까 우리는 수압을 갖다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콜을 하는데 그쵸? 예, 문제가 뭐냐면 두 개를 묶어서 줘야 돼요. 두 개. A의 0번지와 그쵸? 1번지 두 개를 보내서 두 개를 교환 처리해서 와야 돼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수압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압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압 함수를 가면 수압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 빈칸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정확한 거는 수압 함수에서는 어떻게 자, 주석 따시고 그죠? 예. 인트 배열에 두 요소의 교환 처리 메소드예요. 처리. 이 메소드의 기능은 두 요소의 교환 처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수압해서 A 해가지고 두 개를 묶어서 보냅니다. 그렇죠? 두 개를 묶어서 탁 보내요. 그리고 바라는 건 교환 전과 교환 후. 자, 그런데 선생님, A가 뭡니까? 변수도 아니고 배열의 이름이죠. 배열 객체의 이름이죠. A. 라고 하면 이 A는 여기. 자, 주소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이 이름은 실제 주소 부분이에요. 객체의 시작 주소. 자, 그래서 A라고 보내면 변수가 아니고 얘도 1차원 배열 L이 준비하고 있다가 받습니다. 자, 근데 A 상황이 두 개의 요소인 걸 알기 때문에 L에서는 순서대로 그렇죠? 객체를 24, 64 전달받아요. 그렇죠? 예. 자, 이걸 주소 전달과 관련된 설명, 콜바이 어드레스로 설명하는 건 그닥 의미가 없어요. 자, 그리고 템프 공간을 마련하고 이렇게 뭐예요? 수압 코드죠. 네, 템프를 이용을 해서 두 개를 교환을 해요. 그렇죠? 정수 공간. 자, L의 0, L의 1. 자, 이렇게 첫 번째 24 대피시키고 64 여기다 오고 그 다음에 24를 여기다 와서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실제 제가 그린 내용은 교환에 대해서 처리를 한 거지만 이 A와 L이 동일한 영역에서 콜바이 어드레스, 그쵸? 레퍼런스, 정확하게는 어드레스입니다. 자, 객체들끼리 동일하게 이름을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리턴문 두 개가 없어도 실제 L에 대한 처리가 A 배열로 반영이 돼서 여기가 이미 64와 24. 자, 수압 메소드에서는 A 부분이 L과 동일하게
이름이 붙여졌었던 거죠. 자, 호출하고 나서 돌아왔어요. 교환 후. 자, 그래서 앞부분의 요소가 이미 큰 상황이 됐어요. 그죠? 예. 이제 정리가 됐고, 이거 크고 작은 수를 이렇게 순서에 맞게 보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GCD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GCD 코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석. GCD 코드는 뭐라고 달아야 돼요? 아까 수화분 배열 두 요소의 교환 처리지만 배열의 두 요소를 두 정수로 따로따로 묶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아니고 두 정수의 GCD, 최대 공약수 구하는 메소드라고 적는 게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따로따로 보냈잖아요. 자, 다시 A는 묶어서 보낸 거고요. A의 0, A의 1은 갑전달에 의해서 따로따로 보낸 겁니다. 자, 지금 A에 뭐 있죠? 64. 64와 24를 따로따로 전달을 해서 X에 64가 도착했고요. Y에 24가 도착한 이 상황. 자, 그리고 이 안에서는 GCD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GCD 중에서도 얘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재기 호출 부분이 됐네요. 자, 재기 호출 코드까지 반영은 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C에서 여기까지 정리는 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 구에서 나머지 연산자죠. 나머지에 대한 0일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return y라고 하면 여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 y 값 여기서 리턴이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y 값을 가지고 GC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재기 호출하는데 끝나는 조건이 0이구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요? 24와 64를 처음 입력받고 64와 24 순서로 전달을 해서 X에 64, Y에 24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M 변수를 이용을 해서 GCD를 구하는 순서도 M 변수, 그쵸? 예. 자, X, Y, M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와 Y를 일단 나누면 M이 돼요. 항상. 이게 나머지 값이죠. 자, 두 개를 나눠요, 일단. 자, 첫 번째로 64를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요. 이게 유클리드 호재법이죠. 자, 64를 24로 나누면 3 안 되네요. 몫은 2고. 자, 몫은 2고. 나머지가 얼마죠? 나머지가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16 되죠. 자, 중요한 건 나머지 16입니다. 16. 0이 아니잖아요. 0일 때까지 물어봐야 되는데 너 0이니? 이게 M이니까. 그쵸? X를 Y로 나눠서 나머지 M이니까. 그쵸? 그렇지 않으면 실제 재기 호출에 의해서 다시 나누는 동작이 일어나고요. Y 값이 24고 M 값이 16이에요. 그쵸? 자, 그런 처리에 대해서 저희는 요렇게 얘가 다시 전달받을 땐 X, 그쵸? Y, 여기가 M으로 전달이 되는 부분을 재기 호출로 구성한 것 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X에는 Y가 전달되고 Y에는 M이 전달되는 이 처리가 재기 호출 부분에서 매개변수 전달로 일어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나누는 거죠. 1, 2고 16 하면 8. 그렇죠? 나머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리가 돼서 어떻게 해요? 16. 16이 큰 수로
작은 수는 나머지 값 m 값이 y 값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해서 나머지 0 됐다. 끝났는데 그럼 return 뭐예요? y. 자, RETU RN 8 해서 재기호출 탈출하면서 이 부분 8 해서 반환을 해서 우리는 8을 R에다가 담아주고 출력을 연결하는 문자열상에서 무엇의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8입니다. 자, 윗부분에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24와 64의 최대 공약수는 8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코드는 재기호출을 보는 것도 별 문제가 아니었고 뭐 크게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메소드가 3개였는데 3개의 메소드의 호출 순서. 그렇죠? 예, 내부적으로 재기호출이 GCD 부분에서 쓰이기는 했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2개를 입력을 했을 때 처리 결과 그렇죠? 처리 결과도 중요하고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나머지 연산자가 나오기 때문에 빈칸 문제가 더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저희가 C코드와 자바코드 동일한 내용으로 표현을 한 7번 사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8번과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뭐 객체지향적인 내용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제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자, 시험이 바뀌고 기사 부분에서 문제의 출제 방법이 2가지예요. 코드 부분은 이렇게 결과를 쓰시오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빈칸을 채우시오. 자, 그러면 이그젠 8에서는 클래스 하나고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만 있구나. 여러분 8번째 보는데 이제 익숙해질 때 됐잖아요. 자바 코드 어렵지 않다. 저 알고리즘 공부를 하는 거지 자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다. 자, 변수 나와 있네요. 자, 변수 int는 sum 변수 하나 나와 있고요. int에 a 변수 2개가 나와 있네요. sum은 초기화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 처리, 그쵸? 그리고 출력. 시스템, 자, ln 해서 나와 있네요. 자, 출력이 sum을 했어요. 무엇을 하는 코드지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그쵸? 실행 결과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에 짝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sum을 구해라.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프린트 문에 의해서 sum 숫자가 뭐로 출력되는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C나 자바의 기본 연산자를 잘 아느냐 해서 이 문제는 누적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C나 자바에서 쓰이는 연산자 공부를 잘 했느냐. 그렇죠? 네. 이게 더 관건이에요. 더 중요한 건 반복 구조에 대한 이해를 했느냐가 처리의 반복 횟수를 알 수 있죠. 자, 저희는 while문이 있다라는 거 알고요. while은 조건식이 참일 때 진입을 하고요. 이 닫는 가로는 무조건 while 쪽으로 올려준다. 이걸 알고 있죠.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자, sum은 뭐 누적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는 변수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summarize 또는 summation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죠. 자, A가, 그죠? A가 10보다 작다. 특별히 이게 C 언어일 경우 뭐가 문제가 좀 됩니다. A 변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쵸? 네. 0에서부터 시작하는지 1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지금 초기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초기화를 안 해도 그쵸? A는 0이라고 초기화가 자동 초기화가 된다는 사실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A는 0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뭐 디버깅을 굳이 해본다면 A는 0이고요. sum은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0인 게 보입니다. 자, C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while 부분에서는 while 뭐뭐 하는 동안 A가 10보다 작은 동안 해서 A 너 10보다 작니?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라. 자, 여러분 이 표현 자, 연산자라 그랬죠? 아, 원래는 A는 A 더하기 1
해라라는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이 축약이 돼서 뿔뿔 후이 증가연산자, 증가연산자로 표현이 좀 짧게 축약되어 있는 거예요. C에 있는 문법이었는데 자바라는 언어가 이후에 동일한 연산자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1 더했으니까 0이었던 게 1이 되고 본격 1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요. if, 만약 뭐뭐라면 자, 여기서도 우리 코드 부분에 continue 또는 break 부분은 무조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순 if문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로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가로 대신에 들여쓰기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받으면 continue 하래요. 자, 그럼 저 표현은 뭘까요? 자, 연산자가 두 개가 나와요. 그쵸? 예. 자, 그럼 굳이 주석을 알려드리면 이교 뭐예요? 정수의 나눗셈을 수화한 후 나머지 값 구하는 나머지 연산자예요. 산술 연산자에 속해요. 자, 그러면 는이 아니고 는는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둘 간의 관계 비교하는, 그쵸? 관계 연산자예요. 자, 내용은 뭐예요? 같으니 비교하는 거죠. 자, 대답을 하시겠죠? 네, 아니요. true, false. 자, 그럼 나머지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퍼센트를 먼저 하고, 그렇죠? 네, 퍼센트를 먼저 하게 됩니다. 곱하기와 나머지가 더하기 빼기랑 섞여 있으면 가로를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를 먼저 구하죠. 자, 그래서 A 퍼센트 2를 한번 해봅니다. 자, A 퍼센트 2를 하면 2로 나눈 나머지. 그죠? 이 표현에 대해서는 A, 정수 A의 값을 2로 나눈 나머지 구해라. 그쵸? 자, 그러면 A는 1인데 1을 2로 나누면 뭐죠? 1을 2로 나누면 몫은 0이고요. 나머지는 1이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예, 몫은 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이다. 자, 그래서 이 값은 1인데요. 자, 그런데 너 는는 1이니? 라고 물어요. 나눴는데 나머지 값이 1이니? 물어요. 그쵸? 예, 나머지 값이 1이면 A가 홀수이니? 짝수가 아니니? 이 표현이에요. 그쵸? 예. 1 맞아요. 그러면 뭐 하래요? continue 하래요. continue가 뭐냐? 계속하여라. 자, 그럼 continue를 했을 때에는 무엇을 계속하냐고요? continue가 되게 중요한 건 continue는 자, 닫는 가로도 자동으로 위로 올려주지만 continue를 만나면 다시 while 부분으로 간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자, 여러분 continue가 나오면 continue를 수행해야 할 상황이 되면 continue는 실행물 while 쪽으로 간다예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닫는 가로 나오면 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닫는 가로 나와도 그 다음 수행을 while로 해요. 자, while은 자동으로 하고요. continue라는 제어 명령문은 만나면 수행을 while로 해요. 이게 중요하지요.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지 말고 중간에 계속 올라가라. 패스란 뜻이에요. 자, 밑에 걸 수행 안 한다. 뭐를요? 이렇게. 자, 이 표현 여러분 여기도 주석 한번 적어볼까요? 왜 저런 플러스 는이 있을까요? 자, 복합연산자입니다. 자, 연산자 표현을 알아야 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sum은 sum 더하기 a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데 C 언어는 축약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바도 영향을 받았죠. 자, a는 sum에다가 기존의 sum에다가 a를 더해서
애프터 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누적 처리 플러스 는을 붙이고 자기 자신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더 덧셈해서 누적하니까 얘를 줄인 표현이 플러스 는이에요. 오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 썸은 썸 더하기. 자, 안타깝게 1은 여기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문장을 수행을 못했네요. 자, 그럼 다시 내려와서 A는 1, A 뿔뿔 A가 2가 됩니다. 자, 2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2를 2로 나눠보죠. 자, 몫은 1이고 나머지는 0. 자, 나머지는 0 됐습니다. 나머지는 0. 자, 나머지 0인데 0이 1이니 물어요. 0이 1이니 다시 얘기하면 A는 2인데요. 홀수이니 했더니 아니오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아니고 여기를 수행하는 거죠. 거짓이 나오면. true가 나오면 continue고 거짓이 나오면 이 부분이에요. 오, 썸에다가 A를 더해라 해서 0 더하기 2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수행했으니까 닫는 가로 위에 올라가서 A는 10보다 작으니까 다시 들어와서 3이 되고요. 3을 2로 다시 나누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이기 때문에 컨티뉴 되는 거죠. 그쵸? 네, 컨티뉴. 그리고 다시 4가 되고 4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0 더하기 2 더하기 4 이렇게 디버깅을 하다 보면 규칙성 알 수 있으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4인 경우에는 더하고 내려와서 올라가고 다시 들어와서 5. 그렇죠? 네. 6. 자, 6일 경우에만 짝수의 합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7. 나머지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1, 0, 1, 0, 1, 0, 1. 그러니까 패스. 8 하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8까지죠. 나머지 값. 그쵸? 네. 자, 9 넘어가고요. 9는, 자, 컨티뉴 잘 볼까요? 9는 홀수이니까 컨티뉴 하래요. 그쵸? 네. 그럼 9는 10보다 작죠.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9는 10보다 작다 하니까 들어와요. 그래서 뭐예요? 10을 만들죠. 아, 진입 성공. 자, 10을 2로 나눈 나머지는 1이 아니기 때문에 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0. 아, 6 어디 갔죠? 예, 6 더하기 8. 그렇죠? 예. 8 더하기 10. 자, 됐습니다. 자, 10 됐고요. 자, 10까지 더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A가 2, 4, 6, 8, 9, 10까지 더한 이 상황에서 올라가야죠. 얘를 만나면. 그래서 10은 10보다 작니? 아니 오기 때문에 여기로 떨어져서 결과는 썸 출력을 하는 거죠. 썸은 0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했기 때문에 30의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예. 자, 시험지 하단에 보면 연습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습란에다가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뭡니까? 디버깅, 약간의 디버깅과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해서 30이라고 계산하는 수기 계산 연습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이렇게 2, 4, 6, 8, 10 더하면 30이구나. 그래서 화면에 30 찍히는 게 이 문제의 답이었어요. 자, 그럼 조금 어렵다라고 했을 때 연산자 표현, 뿔뿔 표현과 퍼센트 표현 좀 익숙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continue라는 제어 명령문도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 실행의 순서 매우 중요하다 해서 최소한의 C 시간에서 여러 번 보았지요. 간략한 코드지만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객체 제한 코드를 보자라고 저희 교재에서 나와 있는데요.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바와 관련된 표준 클래스 부분에 대해서
빈칸이 아니더라도 표현되는 부분에 대한 노출이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 뭐, 객체지향 코드라기보다는 객체지향화해서 저희가 뭐 클래스 패키지까지 되어 있는 장황한 코드의 문제보다는 이렇게 표준 메소드 해서 특히나 문자열 다루는 게 C 언어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표준 클래스, 스트링 클래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C로 하자면 엄청 복잡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포인트 공부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문자 처리를 위해서 자바 언어의 스트링 클래스의 메소드. 자, 스트링이 뭐죠? 문자열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구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되어 있어요. 그걸 표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니까 하나의 기능 명확하게 하죠. 근데 이 하나의 기능의 대상은 다 문자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함수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뭐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함수명을 보면 기능이 보입니다. 다시 메소드 이름을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기능을 아실 수 있어요. 1대1로 기능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제가 일부러 띄어쓰기를 많이 했습니다. 랭스.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문자열의 길이. 문자열 요소의 길이에요. 랭스, 길이죠, 길이. 자, 그러면 크기라고도 하고요. 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스트링 클래스이기 때문에 크기보다는 길이, 문자열의 길이. 자, 그럼 길이기 때문에 결과가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게 반환형이에요. 반환형, 리턴, 다시 얘기하면 결과값에 이 함수를 수행을 해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값이 자료형이에요. 자료의 성격. 인트는 뭐예요? 인트. 정수구나. 근데 자료의 형이니까 정수형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캐릭터 뭐예요? 단일 문자, 한 글자 가지고 올 것 같다. 모습. 그쵸?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면 B, C 언어에는 없어요. BO, LEN, 불리언이라고 해서 논리형, true 아니면 false, 기다 아니다 이런 뜻이죠. 결과가 그렇더라. 자, 그 다음에 스트링 하면은 얘는 기본 자료형은 아니고 스트링 클래스처럼 스트링 객체일 것이다. 자, 그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길이니까 크기니까 어떻게 해요? 크기 몇 개이고요. 캐릭터 at 어디에 있는 것이니? 라는 거죠. 자, equals 같니? 그쵸? 객체끼리 같니? 동일하니? 같다 아니다. 그쵸? start with. 그쵸? start with. 자, 이 안에 있니? 이거고요. index of 뭐뭐의 위치. 그쵸? last가 붙었어요. 뒷부분에서 포함되는 위치. 그쵸? 컨캣 있고요. 서브스트링 하위에 있냐. 스플라이트 해서 나누는 거죠. 근데 나누고 나서 여러 개로 쪼갠 결과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다루는 문자열 객체가 나오고요. 컨테인즈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니. 그렇죠? 그리고 리플레이스, 교환하여라. 이것을 이것으로 표현을 바꿔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형에 보시고 여러분한테 빈칸 나오지는 않고요. 점 해서 객체 내에 스트링 객체 내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 내에 점 이후의 표현이라는 거. 자, 그러면 실행 결과를 쓰시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뭐가 기네요. 자, 여러분한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부분
중에서 자, 우리 코드에 이렇게 쌍따옴표를 쳐서 글씨를 담으면 그건 문자열 상수 데이터인데 문자열 여러 글자를 얘기를 하고요. 홀따옴표가 나오면요. 한 글자 단일 문자 상수 구별하세요. 숫자는 홀따옴표 안 하죠. 쌍따옴표도 안 하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쌍따옴표인 거 보이시죠? 그렇죠? 네. 원래는 쌍따옴표가 여기서부터 저기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근데 너무 길어서 우리 지금 교재 코드에서는 얘네를 분리해서 이렇게 연결연산자, 결합연산자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각각 세 개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자, 쌍따옴표 한 번 열면 한 번 닫고요. 두 번 열면 두 번 닫고요. 세 번 열면 세 번 닫았죠. 자, 다시 얘기하면 문자열 상수, 문자열 상수. 그쵸? 문자열 상수 부분이에요. 스트링, 그쵸? 네. 자, 문자열 상수 부분 기네요. 문장이 돼버렸네요. 걔를 어디에다 넣었어요? 그죠? 네, 는 텍스트에. 자, 이게 스트링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는 객체죠. 그죠? 텍스트. 그냥 일반 변수인데 변수라고 하기에는 많은 내용의 문자열이 들어가서 원래는 객체로 보시는 겁니다. 문자열 객체. 자, CNT는 0인데요. 카운트, 뭐 보통 카운트라고 우리가 많이 약어로 사용을 하니까 뭐의 개수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입력 자료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겠죠. 뭐 결과가 A 문자가 몇 개이냐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A를 잘 세시고 실수를 안 하시면 되고요. 자, 앞에서는 계속 while문을 배웠죠. while, 그죠? 반복 구조를 배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일하긴 한데 for 구조를 배웁니다. 자, for 명령문이죠. 반복문. 가로 열고 닫고 안에 문장이 몇 개요? 3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어 변수 i의 시작값 그리고 종료 조건이죠. 종료 조건. i가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값이 이만큼이고 증가 감소 또는 증가 또는 감소하는 값이 이렇게 될 것이다. 증감치에 대한 요출이 있어요. 그렇죠? i 뿔뿔 이거 배웠죠? 앞에서 i는 i 플러스 1, 1씩 증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0부터 시작한 i는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예요. 작을 때까지. 그렇죠? 자, 이걸 세지를 못해요. 진짜 너무 길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따져서 A를 찾을 건데 여기 점 다음에 스페이스 하나까지 해서 끝 길이. 그죠? 이걸 다 세워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일단 배열 부분과 관련하여서 여기에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제 이 부분이 다 배열 요소의 객체로 관리는 돼요. 게다가 횟수적으로 따졌을 때 0부터 자, 는이 없기 때문에 작다. 자, 그러면 일단 텍스트. 이 텍스트인데요. 그 텍스트 객체. 문자 열객체 속에 점 함수죠. 메소드죠. 랭스. 길이죠, 길이. 길이보다 그쵸? 길이는 크기를 얘기하여 문자열의 길이 작을 때까지 반복하여라. 는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식증 가면서 그때까지 뭘 해요? 물어봐라. 그쵸? 예. 물어봐서 if 만약에 뭐뭐라면 CNT 플러스 CNT가 0인데 CNT는 CNT 플러스 1 해서 개수를 증가시켜라. 뭐라면? 네, A라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습니까? 는는 앞에서 봤죠? 일치하느냐, 같으냐? 묻습니다. 홀따옴표죠? 한 글자. 소문자 A와 같냐? 뭐가? 그 글자 하나가. 그죠?
예, 이 캐릭터 at은 이 I 위치의 값을 하나 뜯어오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I, 그러니까 at이 뭐뭐 위치라는 뜻이죠. I 번째, 그죠? 이 숫자, I 번째 위치에 캐릭터, 글자, 한 글자, 문자, 한 글자, 텍스트 속에 I, 즉 0번째 문자 하나 가지고 와라. 여기가 실제 0이에요. 0, 1, 2, 3, 자 띄어쓰기 4, 5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죠? 예. 자, 2점까지 가는 거죠. 그게 length, 길이의 크기만큼인데 가요. 그래서 반복을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코드의 내용이 중요해요. 자, 처리의 결과를 묻는 문제는 여러분이 이 코드에 대한 결론적인 어떠한 처리를 하는 알고리즘인가를 보고 안에를 들어가면 좀 구체적인 문법이 보입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돼서 그걸 다 이해하고 이 프로그램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 구조의 알고리즘의 로직을 보고 처리하는 방법을 보고 그 속에서 쓰는 메소드를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A 찾아내는 거다. 위치는 위치값으로 접근을 하겠죠. at, 그쵸? 캐릭터 at 메소드죠. 자, 죄송해요. 그래서 AA 해서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답 10개네요. 네. 다시 하나, 둘. 자, 시험장에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답 10개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 그럼 다 아는데, 내가 A 세는 거 다 아는데, 그쵸? 네. 10개를 9개라고 적고 나오면 너무 억울하죠. 근데 당일날 컨디션이 또는 집중력에 의해서 이런 실수 있을 수 있으니까 쉬운 거 틀리지 마세요. 그러면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코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문자와 관련된 메소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더 볼 수 있는 예제예요. 자, 이거 이상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의미 없는 코드를 내는 게 정보 처리 문제가 아니지만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문자열 자료를 다루는 건 매우 중요해요. 프로그램 요소에서. 대부분의 자료가 숫자보다도 문자열 처리를 많이 파일 입출력이나 우리가 다루는 자료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자열과 관련된 기본 메소드 정도는 알고 있어야 객체장 언어를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낯선 영어 단어지만 정말 단어 수준이지, 그쵸?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자열 상수 쌍따옴표, 단일 문자 상수 홀따옴표로 되어 있어요. 자, 앞에서 봤던 메소드 노출되어 있고요. new, 객체 생성한다. 이렇게 쌍따옴표, 문자열 객체를 생성하고 데이트라는 스트링 객체. 데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문자 데이트는 배열객체, 문자열 배열객체 속에 담았어요. 자, 쌍따옴표지만 이 0이에요. 0, 1, 7. 하이픈 있어요. 하이픈 있고 1, 0. 하이픈 있고 0, 1. 0자가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쵸? 예. 자, 그러면 문자열 상수 이렇게 있을 때 인덱스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0, 1, 2, 3, 4, 5, 6, 7, 8, 9. 랭스는 10개인데. 그죠? 랭스는 10개지만 실제로 랭스는 10개예요. 근데 9개 부분에 대해서 인덱스 부분이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 는는 항상 대입연산자이기 때문에 우측을 처리해서 왼쪽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자, 인덱스는 또 점이 나왔죠? 인덱스 오브. 자, 인덱스 오브. 자, 홀다운표 빼기에, 그쵸? 홀다운표 빼기에 데이터 속에 점 보시면 데이터 속에 홀다운표, 그쵸?
홀다운표, 그죠? 홀다운표와 관련된 위치는, 위치값은 어디 있냐? 홀다운표 여기 있는데요. 네, 홀다운표 여기 있는데요. 첫 번째, 그쵸? 첫 번째. 홀다운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에 있는 위치는 무엇이느냐 해서 인덱스에는 여기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인덱스 공간에 4, 첫 위치. 자, 라스트를 붙인 이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홀다운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그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자, 뒤에서부터 따졌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얘 7. 자, 그래서 L이에요. L. 라스트 인덱스에는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잠깐 화면이 좀 지저분해도 보시면 반환형이 인덱스잖아요. 정수, 위치값, 정수, 위치값 해서 47이라는 정수, 소수점이 아니고요. 정수 결과가 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스플릿. 자, 요렇게 얘는 쌍따옴표로 돼야 돼요. 요 문자 빼기를 기준으로 해서 S 배열을 만들어라. 이게 몇 개인지 모르지만 빼기가 있다면 하이픈이라고 하죠. 이 하이픈 기호를 중심으로 S 배열을 형성하여라.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S는 0, 1, 2 나눠집니다. 해서 여러 번 대입이 돼요. 그래서 2017을 관리할 수 있는 S 객체와 10 2는 0, 1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여러 개의 조각이 나오는 거죠. 문자열 객체. 자, 그러면 A는 인티저, 파스인트 해서 이 내용을 정수로 바꿔라라는 겁니다. 다시 정수로 변환하는 역할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정수가 아닌 내용을 넣어주면 그걸 정수로 바꿔서 A에 담아라. 자, 다시 얘기하면 얘는 문자열이죠. 어떻게 해요? 2017. 자, 이렇게 문자열 상수 내용을 파스인트 하면 정수로 변하네요. 홀다운표 떼면 얘가 2017이 되죠. 변환. 10이 되죠. 땡일은 뭐예요? 0 없어주고 그냥 정수 1. A, B, C에 각각 들어가죠. 자, 출력을 한번 해보는 부분이 결과로 나와 있네요. 그쵸? 예. 여기까지. 자, 인덱스 출력해라. 4가 답이겠죠. 4. 자, L인덱스 7. 그쵸? A는 2017. 정수로 바꿨죠? 10. C는 01이 아니고 1.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볼게요. S의 투한 부분이랑 C는 다르죠? C는 정수로 변경된 정수형 변수니까 숫자 1이고요. 숫자 1 여기요. C는. 자, S2는 보시면 문자열 상수니까 땡 1. 자, 여러분이 시험지에 만약에 결과 적을 때 꼭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0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S2에다가 뭔가를 S2 오른쪽 처리해서 다시 넣었는데요. 자, S2점 replace 다시 위치에 변경하여라. 뭐를요? 0 있는 부분을 얘가 뭐예요? 홀다운표 2개, 홀다운표 이렇게 2개. 여기에 띄어 있으면 안 되고요. 공백 문자. 공백 문자 상수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0 있는 부분을 교체, 리플레이스해라 찾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백.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공백이라는 문자도 있어요. 자, 공백.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출력하여라 라고 해서 다시 S2를 찍어보면요. 1만 보이시게 되겠죠. 0이 노출은 안 되고 1만 보여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 자바 코드와 관련해서는 스트링 클래스 4개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C코드의 기본 로직을 철저하게 보시고 나면 자바는 공부 안 하셔도 좀 낯설어만 하지 않는다면 점을 소속되어 있는 멤버로 인식한다 해서 저희는 속성값보다는 메소드 부분이 나올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코드, 자바 코드 강의로 다 촬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다 보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풀다가 여러분 의문 생기시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변수의 역할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아 그래도 명확하고 싶다 그러면 질문 답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해당 번호 명확하게 또는 코드 표현하시면 함께 그렇죠? 주석 달면서 디버깅 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강의 수강하시고 계시는 여러분 실기 준비하시는 예비 합격생 여러분 너무 힘드신데요. 그래도 이제 다 왔습니다. 알고리즘은 배점은 높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걸 다 맞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는 만점 맞는다는 자세로 좀 힘드시더라도 많은 양의 학습하셔서 자신 있게 명확하게 한 번 응시하셔서 합격하시길 응원드릴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항상 화이팅 하세요.